한번 가서 눈으로 가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번 이동해서 실습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가보실까요? 실습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줘야겠어. 전기 중. 교수님 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오늘은 연안검과대학교의 IT공학부, 즉 전기전자공학과와 스마트 전기전자공학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IT공학부의 교수님을 한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저는 신문방송국의 박준서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교수님을 모시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은 IT공학부를 소개시켜 주실 권기현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IT공학부 권기현 교수입니다. 지금은 전기전자공학과랑 스마트 전기전자공학과 두 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입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안공과대학교에 입학하게 될 대부분의 신입생분들께서는 대학생활이 처음일 텐데요. 그래서 대부분 신입생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몇 가지 질문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시죠. IT공학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조금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T공학부에 대해 어떤 과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IT공학부라고 하는 아마 이 표현을 우리 신입생 학생들은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입학할 때 또 모집 전형에 보면은 IT공학부라는 표현은 없고 이제 전기전자공학과 또는 스마트 전기전자공학과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 두 학과가 이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편의상 IT공학부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학과 이름을 이제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편의상 두 학과를 같이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IT공학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기전자공학과는 2년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스마트 전기전자는 3년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를 어떠한 측면에서 공부를 할 거냐에 대한 차이점이 좀 존재하고요. 전기전자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이 되면은 이제 세부 전공으로 구분이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전기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제어 시스템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학생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전자 전공이다, 전기 전공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틀린 표현은 아니고요. 전기 전공, 신재생 에너지 전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력공학이랑 전기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나 전력 변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고, 스마트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인베디드 시스템을 제어하는, 그리고 자동화 설비 쪽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이제 학습하게 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스마트 전기전자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기전자에다가 조금 더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와 우리 흔히 말하는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인베디드 시스템 대한 내용들이 좀 융복합적으로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더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조금 더 심화된 교육 과정,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래밍이나 CAD, 또 실무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오토캐드를 넘어서 3D 캐드까지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 소개를 듣다 보니 과를 이끌어 가시는 교수님분들과 신입생분들께 도움을 드릴 조교님들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교수님들과 조교님들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IT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아마 너무 많으실 거라서 일일이 다 이름을 호명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 보시는 거 참고 자료를 참고 영상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새로 또 오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서 13명, 14분 정도가 아마 학교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도도 해주시고 수업도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과 사무실이
물론 이제 재학생들은 조금 헛갈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과 사무실을 좀 이전을 해서 저기 3층에 L301호에 보면 이제 학과 사무실이 구축이 돼 있고 거기에 보면은 조교 선생님들이 또 꽤 많이 계십니다. 6-7분 계시니까요. 거기도 이제 뭐 참고해 주시고 각각 그 조교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출석이나 뭐 교무 관련된 수업에 관련된 것들을 궁금하다 그러면은 주로 여기 강지혜 선생님을 찾아가시면 되고요. 장학이나 취업 관련된 내용들을 좀 문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안소영 조교, 그 다음에 실험 실습 관련해서 또는 방학 중이나 뭐 학기 중에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박재원 선생님, 뭐 김현재 선생님, 이창준 조교 등을 방문해서 이렇게 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조교 선생님들과 여러분들이 좀 잘 지내야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행정적인 처리도 편하게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공학부에 멋진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또 근데 아무래도 신입생 분들의 큰 관심사는 대학교에서 무엇을 배울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IT 공학부에서 배우게 될 주요 과목들에 대해서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기전자라는 그 학문을 배우는 거는 사실 이제 공학이다 보니까 뭐 기초 과학이 아니고 공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가전 제품을 떠올리면은 뭐 가장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가전 제품을 저는 코드를 꽂아서 작동을 시키는 이 일련의 어떤 시스템 전체적인 전반적인 과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 제품을 사용하려면은 당연히 이제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전력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고 송전 계통과 배전 계통을 통해서 전력이 공급되고 또는 이제 그 전력을 받아서 우리 집 또는 학교에서 옥내 배선을 타고 여러분이 흔히 아는 뭐 전기 콘센트에 전력이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전력공학이라고 이제 뭐 전력공학 또는 뭐 송배전공학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업들, 그 다음에 가전제품을 사용하면은 우리 뭐 발전소 한국전력에서 이제 공급을 해주는 전력은 흔히 말하는 뭐 교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직류로 구동하다 보니까 전력을 변환하는 과정이 이제 흔히 말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이제 어댑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력 변환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력 변환 또는 뭐 신재생 에너지도 전력 변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어컨이다 그러면은 에어컨을 구동하는 모터가 구동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모터, 발전기 또 뭐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모터들을 다 포함해서 이런 전기 기기에 대한 내용들을 또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전제품을 이제 운용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온도를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그 온도에 맞게 세부적으로 이제 컨트롤 해주는 프로그래밍 도 필요하고 어떤 자동 제어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스마트 제어라는 뭐 수업이 있는데 스마트 제어 기초 뭐 응용 이런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제어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들도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작할 때 당연히 이제 도면을 그려야 되고 거기에 맞게 제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CAD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이제 우리 전기전자 학문에 또 공학 학문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우리 학교가 이제 아마 타이틀이 AI를 뭐 무장한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 학과가 아니지만은 AI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AI 개론 활용 또는 파이썬에 대한 교육도 이제 반드시 이제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해서 전반적인 이제 정통적인 어떤 전기전자 분야에다가 AI까지 그 다음에 추가적인 부가적인 이제 뭐 CAD나 또는 자동화 설비를 위한 뭐 PLC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에서 직무 바로 실무에서 쓸 수 있는 교육들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해서 이제 교육 과정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중요한 과목들을 이제 짧은 기간 2년 또는 3년 안에 집어넣다 보니까 대표적인 과목 뭐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을 소개드릴 수도 있지만 모든 과목이 중요하니까 그런 과목들을
1학년 때부터 좀 집중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맞습니다. 좀 권유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신입생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팁인데요. 연안공과대학교는 각 과마다 전공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전공 동아리가 매우 잘 형성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입생분들께서 입학 후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 IT공학부에는 어떤 전공 동아리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뭐 학과에는 사실 여러 개 전공 동아리가 있고 뭐 일반 동아리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뭐 일반 동아리는 사실 뭐 친목이나 뭐 취미 생활에 대한 것들이고 전공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각 지도 교수님의 밑에서 각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제 뭐 공부도 하고 거기에 대한 뭐 작품도 만들어 보는 그런 동아리를 우리가 전공 동아리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전기전자공학과에 보시면은 아마 학과 홈페이지도 그런 것들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학과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전기전자공학과에는 3개 전공 동아리가 있습니다. 뭐 스마트 그리드 연구회, 뭐 AIoT 연구회, 그다음에 뭐 스마트 자동 제어 이런 연구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학교에서 어떤 지원금을 제공을 하고 그 지원금을 받아서 작품 설계할 때 필요한 뭐 재료들을 산다든가 또 내가 필요한 교육을 들 때 연수로 뭐 연수 비용을 쓸 수 있다든가 뭐 출장 비용도 당연히 지급될 수 있고 뭐 외부의 경진대 같은 것도 이제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운영하시는 교수님과 2, 3년 동안 뭐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우리가 이제 교수님들 별로 이제 지도 학생을 배정을 하는데 그 지도 학생들을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뭐 학업 그다음에 취업까지 지도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지도 교수님들과 좀 친해지시면은 취업할 때도 좀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전기전자공학과에 보면은 또 동아리가 또 여러 개 있는데 뭐 에코 동아리, 그다음에 EPL, 뭐 실사고시, 그다음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PCS라는 뭐 동아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1학년 때 2학년 뭐 이렇게 이제 수업에 관련된 것들도 뭐 스터디 그룹 같이 이렇게 공부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경진대회를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경진대회를 준비하려면은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문헌이나 논문 같은 것도 이제 탐독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설계 뭐 이제 작품을 만든다 그러면 어떤 설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구현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뭐 검증까지 동작이 정확하게 잘 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1년, 2년에 가깝게 이렇게 자유롭게 친구들과 이제 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매년 그 11월, 12월쯤 되면은 전공 동아리 이제 경진대회가 있거든요. 교내에서. 거기에서 반드시 이제 참가를 해서 1년 동안 했던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뭐 작품 전시하고 설명하는 기회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부 경진대회도 나가서 뭐 수상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외부 경진대 나가서 4년제 대학생들이랑 이렇게 경쟁해서 상도 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점들이 나중에 이제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나 또 면접 볼 때 좀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뭐 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뭐 준비했고 뭘 받았냐 이런 것들 그런 거 이제 자기 어필할 때 좀 많이 활용을 한다고 뭐 졸업생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입생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와서 뭐 일반 동아리도 당연히 좋지만 전공 관련해서 내가 각각 동아리별로 이제 특성이 있으니까 어떤 동아리에 들어와서 어떤 걸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은 반드시 지원해서 활동을 해보시는 거를 강력히 좀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 부분도 제가 신입생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팁입니다. 연안공과대학교에서는 방학을 절대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방학 동안에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비정규 과정입니다. 심지어 방학 때 하나의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입생분들께서 방학 때 듣고 싶은 과정을 들으신다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방학 과정에 개설되는 IT공학부의 주요 비정규 과정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비정규
과정 또는 뭐 비교과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뭐 저희 일반적인 그 수업 외 활동을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방학 때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또 물론 이제 학기 중에도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비정규 과정을 개설할 때 가장 중점으로 보는 거는 우리 학생들이 취업에 좀 필요한 역량을 어떻게 하면 좀 상승시킬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좀 개설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자격증반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우리 전기전자공학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전기기능사 또는 전기산업기사를 취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전기기능사 실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기능사 필기 과정은 사실 개인적인 학습을 통해서도 이제 취득할 수 있다 보니까 필기는 학생 혼자서 하고, 자 필기에 합격한 학생들은 이제 실기 과정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실기 과정이 그 뭐 서술형이 아니고 과정 평가형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드릴을 가지고 공구를 가지고 이렇게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어떤 배선을 만들고 해야 되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학원에 가서 하면은 돈이 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다가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러 갈 때도 이런 뭐 전동 공구 같은 것들을 사기는 또 아까우니까 또 대여할 수 있도록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그 학기 중에 가리지 않고 이제 시험에 맞춰서 시험 일자에 맞춰서 미리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대 아마 학기 중에 겹치다 보니까 저녁 시간대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말이나 뭐 수업이 없는 평일에는 조금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도록 또 개방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전기기능사 실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산업기사 필기 과정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방학 때 운영을 하고 전기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갑자기 막 상승을 합니다. 이게 막 뭐 혼자서 학습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도 아니고 내용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교수님과 또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제 모셔서 방학 중에 보통 뭐 3, 4주 요번에는 한 3주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간 동안 이제 과목 뭐 4과목 정도를 이제 수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기 과정이 있는데 전기산업에서 실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따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필기 과정 합격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실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교육 과정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 보면은 뭐 산업 전기 기초 뭐 응용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그 수업들이 이제 전기산업 기사의 어떤 필기나 실기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좀 활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또 자격증으로는 뭐 트랙반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트랙을 들어가게 되면은 뭐 클린룸 유지 관리 자격증도 있고요. 그다음 최근에 우리 진주 사천 지역에 있다 보니까 뭐 항공 관련 산업이 제일 좀 유망하거든요. 그래서 초경량 무인 멀티콥터 뭐 이름도 거창한데 그냥 드론 조종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취득할 수 있게 좀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로 좀 보시면 영어 관련된 영어 캠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수업을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따라가기 힘들 때 기초 학력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기초 클리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마 그 1년에 대한 어떤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표를 아마 뭐 브로셔 같은 것들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 보시면서 내가 이런 것 좀 들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건 또 학과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취업 추천을 할 때도 이런 뭐 비교과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이 보면서 이 학생들에 대한 평가 그래서 뭐 취업 추천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좀 활발하게 한번 선택하시는 게 방학 때 뭐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선택해서 한번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나중에도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또 개인적인 어떤 비용을 저감하는 차원에서 자격증반 같은 걸 좀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입생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학교에 입학 후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교에서 취업을 위해서는 자격증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 신입생분들께 이런 자격증을 따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자격증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자격증이 최근에 와서 그 취업을 할 때
특히 이제 공개 채용 과정에서 자격증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학점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그 외에는 과거에는 뭐 어학 점수도 굉장히 많이 보긴 했지만 최근에는 자격증에 대한 것들의 요구가 조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채용 조건에 보면은 전공 관련 무슨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필수로 들어가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가 취득할 수 있는 시기에 딸 수 있는 자격증은 가능한 좀 많이 취득하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1학년 때 또는 뭐 이제 스마트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사이에 기능사를 취득할 수가 있으니까요. 전기 기능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학생들이 최근에 많이 취득하는 것들이 이제 뭐 위험물 기능사나 또는 뭐 가스 기능사, 뭐 화공 쪽으로 이제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뭐 가스 기능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취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졸업 연도가 됐을 때는 산업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로 전기 산업기사, 사실 자격증 중에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강력한 이렇게 뭐 효과를 낸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전기 산업기사거든요. 사실 어디에도 내도 쓸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산업 기사를 취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근데 다만 이게 취득하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조금 더 우회를 해서 뭐 산업안전 산업 기사 이런 것도 또는 위험물 뭐 산업 기사 이런 것도 좀 많이 취득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자기가 취업했을 때 사실 어떤 직무로 취업할 수 있을지 모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물, 가스, 뭐 산업 안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개 채용에서 대부분 뭐 취업을 한 학생들의 그 어떤 자격증 보유 현황을 보면은 대부분 뭐 기능사, 그 다음에 산업기사도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기능사는 물론 이렇게 또 한 두세 개 갖고 있는 학생도 많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물론 이제 이 자격증이 어떤 회사에 반드시 쓰일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런 건 없거든요, 사실. 다만 그 회사에서 어떤 직무로 이제 채용을 할지 모르니까 내가 보유를 여러 가지 하고 있다가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을 자기소개서나 서류 입사 원서에다가 이렇게 적어야 되다 보니까 가능한 여러 가지 뭐 카드를 좀 갖고 있는 게 뭐 좋은 뭐 전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기능사 딸 수 있는 시기에는 여러 가지 기능사 2개 정도를 취득하시고, 산업기사를 딸 수 있는 시기에는 최소한 하나라도 이렇게 취득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전기 관련 자격증은 어디에도 다 쓸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 입학하시는 대부분의 신입생분들께서는 남학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군대 문제인데요. 신입생분들께서 언제 군대를 가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혹은 기존의 연안공과대학교의 학생들의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언제 군대를 가는 것이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지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군 입대는 사실 본인이 정확한 날짜를 선택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또 개인마다 좀 선호하는 시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뭐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기전자공학과 이제 2년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군대를 빨리 갔다 오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입학과 동시에 바로 이제 군 입대를 신청하시는 게 가장 뭐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은 뭐 확실히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군 복학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 열정과 의지가 가득한 시기라서 학점 관리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군대 가기 전에는 사실 고등학교 동안 그 학업에 치였던 상황에서 이제 자유로운 대학교에 오다 보면은 뭔가 좀 캠퍼스 라이프도 좀 즐기고 싶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학업에 소홀해질 수 있는 계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학업을 생각한다면은 가장 빨리 군대를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 전기전자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을 어느 정도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그 1학년 동안 뭐 기능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가서 거기에 대한 뭐 경력을 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군대를 갔다 오면은 2학년 때부터 산업 기사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물론 개인마다 이제 원하는 시기가 이제 뭐 딱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최대한 뭐 빨리 갔다 오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목학한 학생들 어떤 마인드부터 다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군에 관해서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군에 가면은 그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교육을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학과에 있는 교육 과정이랑 정확하게 매칭이 돼야 학점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어떤 뭐 수업을 들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학점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교육 과정과 정확히 매칭되는 교과목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실 때 학과에 있는 교육 과정과 매칭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해보고 군에서 좀 교육을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고 군에서 좀 생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학교의 큰 장점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바로 트랙반입니다. 산업체 협약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트랙반이 무엇인지, 그리고 IT 공학부에는 어떤 트랙반이 운영되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학과의 교육 과정은 사실 그 전반적인 전기 전자의 기초랑 또 가장 핵심적인 분야만 이제 다루다 보니까, 그런데 산업체의 어떤 변화는 굉장히 급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기에는 반도체 분야가 갑자기 떴다가 어떤 시기에는 뭐 AI 관련된 것들, 또는 어떤 경우에는 뭐 화공 쪽 관련 분야가 굉장히 이렇게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교육 과정은 어떤 나무 같은 뿌리 같은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급격하게 좀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트랙반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회사의 수요에 맞는 교육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반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 연도에 1년 이제 남았을 때 그때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산업 주문식 맞춤형 트랙이라고 뭐 이름도 거창한데, 그러니까 산업체랑 연계가 되어 있냐 또 그렇지 않냐의 차이거든요. 산업체랑 이제 연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요구가 있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트랙반이 좀 개설되어 있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화공 트랙, 그 다음에 반도체 트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첨단 항공 모빌리티 쪽으로 이렇게 좀 트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내가 기본적인 학과의 교육 과정을 배우면서 일부 교과목을 그쪽 분야의 반도체 관련 또는 뭐 항공 관련해서 수업을 더 듣는 형태로, 뭐 더 듣는 건 아니죠. 이제 기본 교육 과정에서 몇 개를 빼고 이제 항공 수업을 듣는 그런 형태로 본인이 이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산업체랑 이제 협약을 좀 맺고 하는 트랙반 같은 경우는 주로 LG 계열사 쪽 트랙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졸업 연도에 1년 남았을 때 신청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트랙반, 또는 LG 전자 스마트 파크, 그 다음에 LG U 플러스 네트워크, 그 다음에 하이엠 솔로텍, 그 다음에 LG전자 서비스.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건지 사실 잘 좀 모르는 경우도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좀 세부적인 거는 학교에 와서 지도 교수님과 좀 상담을 통해서 아마 자세하게 좀 들으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틀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딱 시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올해 졸업을 한다 그러면은 요 시기에 이제 트랙반 신청을 하게 되고 이제 자기 소개서를 냅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경우에 따라서 LG 그 그룹의 인적성 검사를 먼저 보고요. 그 LG 그룹 인적성을 합격하면은 LG 그룹 그 회사에 맞는 그 트랙반의 그 연관된 회사의 인사 담당자 그리고 교수님과 같이 면접도 보고, 그런 걸 통해서 LG 그 그룹사의 트랙반에 선발을 하게 되고, 트랙반에 선발이 되면은 1년 동안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 과정 플러스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스마트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냉방 공조 장치에 대한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뭐 시스템 에어컨, 그래서 뭐 시스템 에어컨의 원리나 뭐 어떤 유지 보수에 대한 내용들도 배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하이엠 솔루텍도 이제 LG 자회사다 보니까 그런 우리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유지 보수 업체다 보니까 하이엠 솔루텍, LG전자 서비스들이 이제 그런 쪽의 수업을 배우게 되고,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관련 유무선 통신의 어떤 유지 보수나 또는 기지국 쪽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학습을 하게 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반이다 보니까 1학기 동안 관련된 수업을 배우고 2학기는 통째로 폴란드나 캐나다에 넘어가서 뭐 인턴십 과정으로 한 학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업 대신 이제 인턴십을 거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운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쪽에 입사할 때 우선적으로 좀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하고요. 근데 대부분이 트랙반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취업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학점이 조금 낮거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좀 부족하다거나 하지만 뭐 LG 그룹사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이 트랙바에 들어가면은 조금 더 그래도 대기업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트랙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점을 많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 학생이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가고 싶은 어떤 열정이나 의지를 주로 보기 때문에 본인이 학점이 낮은 경우 LG 그룹사에 가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트랙반을 통해서 취업을 할 때 이 트랙반을 통해서 아마 취업하는 게 가장 뭐 명쾌한 답이 아닐까. 지금 졸업생들의 그 취업 현황을 보면은 공개 채용을 들어왔을 때는 사실 학점이 굉장히 커트라인 높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점 최근에 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학점이 그래도 한 뭐 3점 중후반 넘어가야 이제 공개 채용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 트랙반 같은 경우는 학점을 그렇게 보지 않다 보니까 학점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뭐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열려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최근에 좀 더 많이 선호하고 있고 지원은 그렇게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물론 이제 특정 트랙반은 많이 몰리긴 하는데 본인의 어떤 가고 싶은 의지, 열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좀 자유롭게 원하는 회사에 좀 지원, 뭐 회사 연계된 트랙반을 지원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궁금해하지 않을 신입생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IT 공학부에서의 취업률과 주요 취업처는 어디일까요? 우리 IT 공학부 두 학과의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대학 정보 공시를 보면은 좀 뭐 학교 전체 취업률이 나와 있긴 한데 지금 확정적으로 나온 거는 22년 2월 졸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공시가 됐기 때문에 보면은 대부분 한 전기 전자가 한 84%, 그다음에 스마트 전기 전자가 한 8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작년 이제 23년 2월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현재 진행 중이다 보니까 조금 뭐 수치는 계속 변동하겠지만은 전기전자공학과는 한 78%, 스마트 전기전자공학과는 한 9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좀 트렌드긴 한데 학생들이 대기업에 대한 취업을 좀 많이 목표로 하다 보니까 성적이 아주 좋고 자격증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뭐 취업 원서를 내지 않는다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때를 기다리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직 좀 진행 중입니다만은 근데 확실한 거는 대기업 취업률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제 좀 취업 시기도 좀 늦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자기가 원하는 뭐 꿈이 있고 뭐 길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 좀 뭐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업은 그리고 취업처는 사실 우리 LG 그룹사 쪽을 굉장히 많이 가고요. 뭐 아시다시피 LG 전자, 뭐 LG 이노텍, LG 뭐 솔루션도 있고 LG 화학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LG 플러스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제 LG 그룹사 했던 뭐 LX 계열, 뭐 지금 보면 LX 세미콘, 뭐 LX MMA, 뭐 이런 뭐 파만농 이런 계열의 그 과거에 LG 그룹사 쪽 회사들도 많이 가고요. 최근에 조금 그 외 LG 그룹사 외에 많이 지원했던 거는 뭐 최근에 물론 많이 뽑긴 했지만 삼성전자랑 SK 계열 쪽에 굉장히 많이 지원해서 합격을 좀 한 상태고요. 그리고 취업률과 어떤 취업 현황 이런 것들은 우리 학과 홈페이지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거의 뭐 그냥 다 드러내고 있을 정도로 다 되어 있고요. 아마 신입생 여러분들은 아마 고등학생 때 아마 그런 걸 좀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 뭐 다른 학교처럼 뭐 숨겨놓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은 연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취업했는지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다 오픈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취업률도 사실 뭐 본인이 의지가 있으면은 또 빨리 어떤 취업 의지가 있으면은 뭐 거의 빨리 취업하는 편이고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원하는 데를 가려고 좀 때를 기다리는 경우 아니면은 아예 뭐 취업 의지가 없는 경우는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지도 교수님과 좀 같이 많이 이렇게 컨택하고 취업에 대한 뭐 의지가 좀 욕구가 있으면은 취업 시기도 좀 앞당겨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트랙반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또 조기 취업 제도가 있다 보니까 마지막 학기 때
학교에 나오지 않고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취업은 사실 본인의 의지가 더 상당히 중요하고, 물론 취업 시장도 그 상황이 좀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도 회사별로 뭐 안 뜨는 뭐 채용하지 않는 회사가 있으면 또 다른 부분에서는 또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이클을 그리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취업 시장을 보면서 내가 어떤 분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뭐 미리 좀 확인을 하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빨리 좀 캐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갈지, 자격증이 뭐 필요하면은 어떻게 이걸 빨리 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은 취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학점 관리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건 제일 중요합니다. 교수님, 신입생분들께서 학교에 처음 오시면 낯설고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함께 IT 공학부의 주로 실습실을 살펴보면서 신입생분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습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습실 찾는 게, 실습실뿐만 아니라 강의실 찾는 게 신입생들의 가장 큰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사실. 그래서 아마 번호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숫자가 이제 세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35다라고 하면은 앞자리는 층수를 얘기하고, 그죠? 물론 앞에 이제 영어 문자가 붙죠. 그래서 뭐 A가 붙으면은 일반 그 강의동을 얘기하는 거고, L이 붙어 있으면은 우리 전기전자 쪽 건물 쪽의 어떤 실습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은 뭐 L로 시작하는 건물 또는 뭐 A로 시작하는 건물로 많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특히 두 개를 좀 많이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에 숫자가 이제 처음에 숫자는 층수, 그 다음에 뒤에 두 자리는 호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303이다 그러면은 L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조금 이따가 뭐 가서 이제 또 돌아보긴 할 건데, 우리 전자동이라고 표현하는 그 본관에서 뭐 실습실이 모여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 이제 L이라고 표현하고, 거기에 3층을 가신 다음에 뭐 사무실을 찾아가면 형태로, 그래서 뭐 L415다 그러면은 4층에 가서 15호를 찾으면 되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찾아보시고, 저희 실습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수업별로 이제 매칭되는 실습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그 실습실에서 뭐 장비를 만져보면서 실습을 하는데, 수업이 끝나고 자기가 좀 비는 시간이나 또는 밤에 나는 이걸 실습을 좀 더 해보고 싶다, 또는 뭐 과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내가 집에 뭐 자기 기숙사나 집에 장비가 없으니까 나 이걸 좀 더 실습해서 과제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야간 개방할 수 있는 실습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 관련된 실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된 뭐 개방 실습실, 그 다음에 뭐 PLC 관련 장비를 이제 해볼 수 있는 실습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는 뭐 작품 설계할 때 필요한 뭐 환경 같은 게 필요해서 작업실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몇 군데 이제 개방 실습실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내가 중간에 뭐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데 프로그래밍 가면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면은 그 실습실에 가서 우리 학과 그 조교님한테 내가 어떤 실습실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키를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야간에도 이렇게 과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가 문에 보면은 이렇게 야간 뭐 개방, 뭐 자율 실습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원하시면 학생들 언제든지 대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야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실습실을 한번 둘러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한번 가서 눈으로 가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번 이동해서 실습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가보실까요? 이곳은 기계동 L414호에 위치한 전기기능사 실습실입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교수님, 이게 혹시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과에서는 전기 기능사 실기 과정을 학교에서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뭐 어디 외부의 학원에 가지 않고도 학교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이제 환경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아마 그 실기 과정 때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작업하면서, 물론 이제 공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보면 이런 공부들 전부 다 학교에서 다 대여를 해주니까 직접 뭐 구매할 필요 없이 학교 대여해 주는 거 들고 시험장에 가서 쓸 수 있게 제공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녁에 교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받고
비는 시간에 와서 본인이 이제 연습을 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본인만 연습만 열심히 하면은 자격증 취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곳은 전자동 3층 L305에 위치한 신재생 에너지 실험실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기서는 우리가 전력 변환 장치에 대한 실습을 주로 합니다. 우리 뭐 가전 제품에 들어가 있는 뭐 인버터, 컨버터 같은 것들이 여기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인버터, 컨버터에 대한 회로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제어를 해보고 실습해보는 수업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래쪽에 장비가 이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실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발전소에서 가져오는 전력을 수용가에서 어떤 식으로 전력 제어를 하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어떻게 뭐 전압이나 전류를 제어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 심화로 좀 넘어가면서 이런 장비들을 실제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꼭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겁니다. 교수님, 이 실험실 앞에는 이런 자율실습이란 종이가 붙어 있는데 혹시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 실습실마다 문에 이렇게 스케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일별로 지금 어떻게 뭐 수업이 언제 있다라는 게 표현이 돼 있고 그 외의 시간에는 보면 이제 자율실습, 그다음에 저녁에는 야간 자율실습이라고 이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수업 외의 시간에 언제든지 학생들이 와서 여기에서 이제 뭐 공부하거나 뭐 작품 같은 설계하고 뭐 제작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을 이제 연습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야간에는 우리가 이제 문을 개방하지가 않는데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학과 사무실로 오면은 이제 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키를 여기에 갖다 대면은 문을 이제 열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언제든지 학과 사무실에 와서 키를 받아서 좀 자유롭게 쓰시고 물론 이제 뒷정리도 깔끔하게 해주셔야 되고. 이곳은 IT공학부 사무실인데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곳은 IT공학부 사무실인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여기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수업 학적 관련해서 뭐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때 아까 뭐 취업이나 또는 뭐 장학 관련된 것들 뭐 좀 궁금한 점 있으면은 여기에 방문하신 다음에 이렇게 조 교수님한테 좀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또 실습이나 뭐 비효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여기 계시는 조 교수님들한테 좀 문의를 하시면은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학과 사무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궁금한 점 있으면 학과 사무실 또는 저를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T공학부의 권기현 교수님과 함께 IT공학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신입생들 아마 지금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뭐 예습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이제 취미생활이나 또 자유롭게 좀 해보고 싶었던 것들 자유롭게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학교에 들어왔을 때 좀 아프지 않고 이제 건강하게 좀 치열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체력을 차라리 기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좀 편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학교에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나 어떤 계기를 좀 만들어서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면은 학업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또는 뭐 취업 관련해서 전부 다 학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학교에 와서 각 교수님들과 좀 친하게 지내면서 좋은 인연도 만들고 좋은 생활을 해서 좋은 학교에서 좋은 결과를 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신 신입생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에 만나요. 만나요.